원인이어서 그냥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보면서 따라 적어놓기만 합시다, 일단은. 그러면 34쪽에 19번은요. 내저번이 나와 있고 이거 내저번의 중심을 선생님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내심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내심, 내저번의 중심. 내저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삼각형의 안에 꽉 차게 들어가 있는 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내저번은 삼각형의 변과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러한 원을 내접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내접원이 하나 들어가 있죠. 삼각형 안에. 원이 하나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요. 또 뭐가 주어져 있냐면 무슨 꼭지점이나 아니면은 이 원이랑 내접원이랑 만나는 점, 그 점들의 이름이 지금 적혀져 있어요. 꼭지점 ABC고요. 만나는 점이 각각 D, E, F. 이 변과 만나는 점이 D, E, F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뭐가 하나 또 주어지냐면 G에서 H라는 선분이 그려져 있어요. G에서 H라는 선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 GH가 또 원이랑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삼각형 AGH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여기 보면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각각 8, 그리고 9, 그리고 7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개념을 좀 먼저 알려줄게요. 사용되는 개념. 우리가 내심에서 삼각형의 내접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사용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걸 많이 사용해요. 사용되는 개념은요. 자, 이 원의 바깥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다고 할게요. 어찌 보면은 이거나 이거나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요 꼭지점, 이 내접원이 있고 이 삼각형의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에서 이 내접원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만난다는 것은 이제 접이라고 해요. 접한다. 그래서 이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 접점이라고 해요. 접점. 그러면 요 선생님이 표시한 요 꼭지점 보이죠? 요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접점 두 개가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거리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 안 나나?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진다. 거리가 같다. 즉, 이 두 선분의 길이는 똑같다라는 개념을 이용할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왜 같아지느냐라고 했냐면 내심에 의해서 같아지는 것이었어요. 내심이 있어요. 내접원의 중심을 바로 내심이라고 하는데 내심은 I라고 하죠. 이 내심에서 이 접점까지 이렇게 수직이거든요. 선을 그으면 이렇게 수직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빗변을 그으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생기는데 이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저 연두색 선분의 길이가 똑같아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꼭지점 보이죠? 이 꼭지점에서 양쪽 접점이 생길 거예요. 보이나요? 양쪽 접점 이렇게 생긴 거? 여기까지 거리가 또 똑같아요. 즉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 두 선분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그럼 꼭지점 하나 더 남았지? 꼭지점 하나 더 남았죠? 이 꼭지점으로부터 왜 이렇게 부러지니? 이 꼭지점으로부터 양쪽으로 접점도 있었죠?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접점. 이 접점까지 또 거리가 같아져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두 선분의 길이도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문제에서 활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삼각형 AGH 위에 붙어있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는 것인데 둘레의 길이를 일단 여기 보시면 G 보여요? 점 G? 점 G 보이죠? G 원 밖에 삐져나와 있는 점이죠. 이거 꼭 반드시 삼각형의 꼭지점이 아니어도 원 밖에 삐져나와 있는 점에서 접점까지 양 접점까지는 언제나 거리가 같아요. 그럼 봐봐요. 여기 점 G에서 여기 한쪽 접점이 점 D고 또 다른 접점이 있다면 여기 접점이 만들어지겠죠. 이 접점을 I라고 해볼게요. 내심이 아니니까 I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 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G에서 D까지랑 G에서 P까지도 길이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풀이과정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풀이과정을 좀 쓸게요. 선분 GH와 원, 내저번에 만나는 점, 접점을 우리가 P라고 했어요. P라고 하면 점을 P라고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점이 영어로 포인트이기 때문에 P를 사용해요. 그러면 접점을 P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양 끝 접점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G에서 D까지 선분 GD의 길이랑 G에서 P까지랑 선분 GP의 길이랑 똑같아져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원 밖에 삐져나와 있는 점이 누가 있냐면 H가 있어요. 그러면 이 H는 양 끝 접점이 누구냐면 한쪽으로 가면 P고 한쪽으로 가면 F죠. 그러면 P에서 H까지랑 P에서 F까지도 길이가 같아져요. 이렇게 양쪽으로 길이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같아지고 지금 H에서 P까지랑 H에서 F까지도 이렇게 길이가 같아진다. 그러면 따라서 GH, 선분 GH의 길이를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일단 GH라는 선분 지금 보이나요? GH. 걔를 점 P로 끊어버릴 거예요. 그럼 두 개로 나눠지죠. 양쪽 두 개로. GP라는 선분과 PH라는 선분으로 나눠지죠. 이 두 선분의 길이를 더하면 GP의 길이랑 그 다음에 PH의 길이를 더하면 이것이 바로 GH의 길이인데 GP는 누구랑 똑같아요, 길이가? GP는 GD, 선분 GD랑 길이가 같아요. 선분 GD랑 길이가 같아서 이렇게 바꿔줬어요. 길이가 같은 걸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PH라는 선분은 누구랑 길이가 같다고 했냐면 이 HF랑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PH는 HF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GH라는 선분의 길이는 누구와 누구의 합이 되냐면 GD, 여기는 주황색으로 표시해볼게. GD라는 선분과 그 다음에 HF라는 선분의 길이의 합이 돼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저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선분들 있죠? 이 주황색 표시하는 선분들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GH, 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목적은 누구냐면 삼각형 AGH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아래쪽에 있는 변 GH는 주황색으로 대체해도 되지. 이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아래로 대체해서 구해줄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얘들아 이 느낌이야. 지금 이렇게 끊어졌거든. 점 P에 의해서 끊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는 자, 1번 변 그리고 2번 변 그리고요 3번 변이 있어요. 1, 2, 3번 더하면 이게 바로 삼각형의 둘레잖아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인데 선생님이 2번을 끊어가지고 이쪽으로 대체한 거예요. 이쪽에 있는 선분으로. 그럼 이 주황색 대신에 여기 있는 선분으로 저기 그림 보이죠? 여기 있는 선분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럼 얘네가 2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원래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인데 이 2번의 일부가 이쪽으로 가고 2번의 일부는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지냐면 이렇게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거랑 같아지나요? 되나요?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 여기 있는 놈을 대체했고 여기 있는 놈을 대체해서 1번, 2번, 3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도 이쪽에 있는 선분 두 개의 길이랑 같아진다는 거야. 즉, 이 문제에서 삼각형 AGH의 둘레의 길이는 결국에는 뭐랑 똑같아지냐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대체했죠. 여기 뜯어가지고 양쪽으로 대체했어요. 이렇게 대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 두 선분의 길이랑 같아진다. 두 선분의 길이를 더한 거랑 같아진다는 거고, 여기 문제에서, 여기 그림에서 선생님 표시하는 1번이 여기고요. 여기 1번 표시한 게 저 위에 선분 AG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연두색으로 표시했던 게 선분 AH예요. 그러면 양쪽이라고 했으니까 요 AD 보이죠? 선분 AD. 이 길이랑 선분 AH 보이죠? 그 길이의 합이 바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선분 AD와 선분 AF 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저 길이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제 저놈을 구해야 하고, 얘들아 AD랑 AF랑 길이 같을 것 같아? 안 같을 것 같아? 그림으로 보면 안 되고 선생님이 이 얘기 해줬어. 원이 있으면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접점까지 선을 그으면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지금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 그럼 AD랑 AF는 A라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점까지, 양쪽 접점까지의 거리니까 이 두 개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이 두 개의 길이는 지금 똑같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저 보라색 선분들의 길이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보라색 선분의 길이가 근데 같으니까 이 길이가 같은 요 선분을 한번 X라고 놔볼게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1단계를 지금 처리한 거고요. 한편 AD랑 AF는 길이가 같고 얘네를 X라고 할게요. 이 길이를 X라고 놨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BD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 위에가 X고요. A에서 B, 선분 AB 길이가 8이에요. 그럼 여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길이를 정확히 구할 수 없어. 위에가 X야. 그럼 밑에는 뭘 것 같아요? 8-X가 됩니다. 되나요? 이 전체 길이가 8인데 윗부분이 X니까 8에서 X를 뺀 부분, 나머지 아랫부분은 8-X가 되고요. 그러면 CF는 몇 마이너스 X일까? CF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7이고 거기서 X를 빼준 거죠. 7-X가 됩니다. 7-X. 근데 이 길이랑 똑같은 게 어디냐면 꼭 원 밖의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가 같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8-X 이거랑 BE, 선분 BE랑 길이가 같아져서 여기도 8-X가 되고요. 선분 CF랑 선분 C2의 길이가 똑같아져서 선분 C2의 길이는 7-X가 돼요. 그럼 이렇게 나타냈더니 아랫변을 보시면 아랫변에 8-X랑 7-X를 더하면 바로 선분 BC의 길이인 9가 되죠. 이렇게 나타냈더니 여기다 올렸을게요. 자리가 없어서. BD의 길이는, 그러니까 B2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똑같은데 얘는 8-X가 되고 C2의 길이와 CF의 길이는 똑같은데 얘네는 7-X가 돼요. 그럼 그 밑에 보면은 B랑 C를 더한 게 9니까 8-X랑 7-X를 더하면 그 길이가 바로 선분 BC의 길이와 같은 9가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X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1차 방정식 풀어봤어요. 1차 방정식 어떻게 푸냐면 X 있는 애들은 좌변에, X가 없는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계산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X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X고 자, 8과 7을 더하면 15입니다. 이항에서 나타내면 마이너스 15니까
둘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9 마이너스 15.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뭐야? 계산해줘야 돼. 6이죠? 그럼 얘들아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얼마가 나올까? 3. x에 3 들어가면은 딱 마이너스 6이 되죠? 마이너스 2랑 3 곱하면. 그래서 x는 3이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거였습니다. 삼각형 AGH의 둘레의 길이였어요. 요거였었어요. 그래서 삼각형 AGH의 둘레의 길이는 우리가 AD를 X라고 놓았고 AF를 X라고 놓았으니까 X 두 개가 되는 거죠. 2X. 그러면 2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길이가 2가 되는 거여서 거기에 거기 3이 되는 거여서 그것에 2배를 해주면 바로 둘레의 길이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냐면 원 밖에 어떤 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원의 접점이 양쪽으로 뻗어나간다고 이렇게 양쪽으로. 그 양쪽으로 뻗어나간 점까지의 그 선분의 길이가 똑같다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19번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처음 배울 때. 처음 배우는데 그거 치고 되게 어렵게 풀었었을 거예요. 44쪽에 2-1번 질문이군요. 봅시다.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는 거 보이죠? 자, 이 평행사변형에 점 D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평행사변형 어떤 사각형이냐면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성질 뭐냐면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대변의 길이가 똑같고 대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시켜준다는 그런 성질이 있었어요. 자, 여기는 각이 주어져 있지 않고 얘는 변의 길이를 활용하면 딱 좋겠다. 변의 길이를 활용해서 점 D의 좌표를 구할 건데요. 너무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점 D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 D가 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오른쪽으로 갔는지, 그 다음에 위로 얼마나 올라갔는지 X 좌표와 Y 좌표를 찾아야 되죠. 점의 좌표를 찾을 때는 X 좌표와 Y 좌표를 찾아야 하는데 X 좌표를 찾는 것보다 일단 Y 좌표는 한눈에 바로 나와요. Y 좌표 찾는 법은 이 점에서 Y축까지 쭉 그대로 따라갑니다. 쭉 Y축까지 내려가서 이 Y축이랑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 보면 돼요. 어때요? O랑 만나고 있죠? 쭉 갔을 때 Y라는 수직선에서 Y수직선에서 O랑 만나고 있으니까 점 D의 Y좌표는 마지막에 정답 쓰는 법 알려줄 거예요. D의 Y좌표는 5가 되고 그럼 점 D의 X좌표는 여기는 7이 아니라 더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뭔가 7에서 더 오른쪽으로 간 수가 될 건데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거 선분 OC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길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점 C가 지금 좌표가 어디 있어요? X좌표가 7에 있죠? 7이죠? 그러면 길이도 똑같이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분 OC랑 변 OC랑 마주보는 변인 변 AD 있죠? 변 AD의 길이도 7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점 D의 X좌표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 2라고 써있는 부분 보이잖아요? 여기 있는 점 A의 X좌표가 2인데 여기가 그러면 2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점이. 2에서 7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D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에서 7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도착하면 몇이 될까? 2에서 7만큼 커진 거죠? 얼마가 돼요? 너무 간단합니다.
좀 왜 이렇게 자신 없어해요? 수직선에 2가 있어요. 2에서 플러스 7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에 도착해요? 9에 도착하죠. 그러면 이 점 D는 지금 현재 어디에 도착한 거냐면 9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럼 즉 점 D의 X좌표는요 9가 된 거고요. 문제에서 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 점의 좌표는 써줄 때 어떻게 써주냐면요, 점의 이름을 먼저 앞에 써주고요. 점의 이름은 보통 대문자입니다. 앞에 써주고 괄호하고 순서상으로 적는데 X좌표가 먼저 나오고요, Y좌표가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9,5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점의 좌표는. 그래서 점 D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될까요? 그 다음에 56쪽에 마름모의 성질이다 했는데 마름모는요 일단 대표적인 성질은 뭐냐면 대각선이 수직이 등분해요. 그런데 마름모는 선생님 그 얘기 했었어. 평행사변형에서 진화한 거다. 평행사변형의 자식이라는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자, 여기 2-2번이 지금 제일 질문인데 유형 2번 한번 해보고 2-2번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56쪽은 유형 2번부터 볼게요. 주어진 도형은 마름모고요. 마름모에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각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마름모 어떤 사각형인지 아시나요? 마름모 어떤 사각형일까요? 이 뜻 되게 중요합니다. 뜻 찾아보세요. 마름모의 뜻 되게 중요해요. 썼을 거예요. 개념 노트에. 그걸 활용해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마름모의 뜻 뭐예요? 네 변의 길이가 그치. 그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변 AB와 여기 나와 있는 변 AD는 길이가 똑같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7과 4x-1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4x-1과 7이 같아져야 돼요. 우리 x값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해볼까요? 그치? x가 2가 됐을 때 4 곱하기 8 빼기 1을 하니까 7이 되겠죠. x는 일단 2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각 크기도 구하라고 했어요. x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각 BAD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각 BAD 이쪽에 있습니다. 요 각의 크기는 일단 마름모의 성질, 대각선이 수직이등분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좋아요. 자, 대각선이 수직이등분이니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수직, 직각이 될 거고요. 이제 그리고 선생님이 표시하는 삼각형 있죠? 선생님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삼각형 두 개를. 이 두 삼각형 합동일까요? 합동이 맞아요. 변의 길이 이렇게 똑같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변 공통변이고 그 다음에 또 대각선이 서로 수직 2등분 된다라고 했어요. 대각선마저 이렇게 2등분이 되기 때문에 합동, SSS 합동이 돼요. 합동이니까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도 42도가 돼요. 보이죠? 합동이기 때문에 42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대각선은 서로 수직 2등분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90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 AOD에서 보세요. 한 각이 90도고 또 다른 각은 42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각 BAD의 반쪼가리를 구할 수 있지. 각 OAD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180도에서 일단 이 90도를 먼저 뺄게요. 이 90도를 먼저 빼면 90도가 돼요. 이 90도에서 42도를 더 빼주면 그러면 일단 저 주어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의 반쪽은 구할 수 있어요. 반쪽. 자, 이 각의
90도에서 42도 빼서 먼저 각의 반쪽을 구해볼게요. 몇 도예요? 48도. 그럼 뭐가 48도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 연두색 각의 절반이 48도예요. 왜 절반이냐? 오른쪽에 있는 애도 이 도형이랑 서로 합동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 BAD의 크기는 저 48도 두 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48도 두 개가 있어요. 곱하기 2를 해서 각 BAD의 크기를 구합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각 BAD의 크기 어떻게 나오나? (48도에) 2배를 하면은 몇 도 되죠? 96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각 BAD의 크기는 96도고요. X값은 2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값을 각각 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2-2번에 주어진 도형은 마름모고요. 여기 마름모에서 각이 132도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유형 2에서 풀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여기 주어진 각 반반 나눠지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각도 반반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그림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왜요? 다 풀었어요? 네. 채점에서 갖다 주시니까 저 잠깐 가 있으세요. 이때기로 가 있으세요. 그러면 요것도 각이 반반 되는 거예요. 여기 132도고, 얘들아 평행사변형 이 놈은 평행사변형도 된다라고 했는데,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각은 똑같은 게 아니야. 얘네 합이 몇 도였을까? 알아요? 기억나요? 합이 몇 도일까요? 그치.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라고 해서 적어줬었죠. 평행사변형 성질에. 그러면 여기 있는 각 A의 크기가 132도니까 우리가 이 각 B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 A와 각 B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될 테니까요. 그럼 먼저 각 B의 크기를 구해볼게요. 180도, 두 각의 크기의 합 180도에서 각 A의 크기인 132도를 빼줍니다. 이러면 각 B의 크기가 나와요. 몇 도 나올까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 맞아요. 48도. 근데 우리 여기 있던 문제에서도 이렇게 각이 반띵이 되는 거지.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각이 48도가 반띵이 되어서 우리 각 HBD, 여기 반띵된 각을 의미해요. 요 반띵된 각. 요 각은 48도의 절반이라서 얼마가 되냐면 24도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요 각이 바로 24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 요 삼각형 보이죠? 선생님 표시해 볼게. 요 삼각형. 삼각형, 요 점 이름 없나? 삼각형 점 이름이 없네요? 그냥 점 이름 잡을게요. 아무거나. 삼각형 EBH. 여기에서 한 각은 24도고 또 다른 각은 90도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 각 구할 수 있거든. 각 HEB라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어요. 각 HEB의 크기는
삼각형은 세 각을 다 더해서 180도인데 그럼 180도에서 저 90도랑 24도를 빼줘야 돼요. 먼저 180도에서 90도를 빼면 90도가 되고 여기에서 다시 24도를 빼줍니다. 90도에서 24도를 빼면은 요 색칠한 각의 크기가 나와요. 몇 도 나올까? 해봤나요? 66. 66이요. 그러면 이 각이 66도면요. 얘들아 각 X의 크기 나왔다. 각 X의 크기도 66도 아니니? 왜냐하면 맞곡지각이기 때문에. 맞곡지각이기 때문에 X의 크기도 66도가 됩니다. 각 X의 크기는 맞곡지각이랑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각 HEB랑 크기가 같아져서 66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도형은 자꾸 살펴봐야 되고 되게 한순간에 늘기가 힘든 거예요. 한순간에 실력이 늘기 힘든 파트예요. 왜냐하면 좀 어릴 때부터 뭔가 도형을 많이 다뤄왔으면 그래도 그런 공간지각 능력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단기간에 좋아지긴 힘드나 그래도 많은 훈련을 하다 보면은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이제 그런 보는 안목이 생기고 그런 공간지각 능력이 향상될 거예요. 너희는 특히나 아직 나이가 어려서 충분히 발달할 수 있어요. 60쪽에 5번까지 해볼게요. 쪽에 5번에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인데 이거 개념 노트 한번 봐보세요. 이거 어떤 개념 활용해야 되는지 개념 노트 한번 찾아보세요. 평행사변형과 넓이에서 했어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평행사변형 내부에 점 하나 찍어놓고 꼭지점까지 연결한 그 리본 모양 그림 보이나요 혹시? 평행사변형과 넓이 제일 마지막 그림에 있을 겁니다. 보여요? 거기 그림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마주보는 이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거. 선생님 노란색으로 표시한 삼각형을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주황색으로 색칠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거랑 서로 똑같다라고 했어요. 노란색 넓이의 합이랑 주황색 넓이의 합이 같다라고 했고 저 주황색 넓이, 노란색 넓이는요.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 맞아요? 거기 그렇게 써놨는데 보이나요?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 삼각형 APD 더하기 삼각형 BPC 이 주황색 삼각형들의 넓이를 더한 게 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 돼야 돼요. 평행사변형 넓이 지금 문제에서 48이라고 나와있죠? 48제곱cm의 절반이니까 절반 24제곱cm가 되어야 하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지금 넓이가 나와있는 게 있어요. 삼각형 APD 넓이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문제에 있어요. 16제곱cm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16에다가 뭘 더해야 24가 되겠니? 즉 삼각형 BPC의 넓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16에다 뭐 더해야 24 돼요? 8이죠? 맞죠? 그래서 삼각형 PBC의 넓이는 8제곱cm라고 해서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배웠던 개념들을 활용하는 건데 단지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울 뿐이에요. 까다로울 뿐이에요. 처음 학습하는 거에 비해. 자, 우리 평행사변형 일단 저 질문 나온 것만 먼저 풀어봤고요. 오늘 정사각형이랑 빈변이랑 해서 여기 여러 가지 사각형까지 나갈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이 지금 같게 조금 애매하고 빠른데? 일단은